예. 검찰이 그 공판 준비기일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검사 정확히 8명이었더만 8명이 막 무슨 두더지잡기 놀이처럼 서로 일어나 가지고 판사랑 싸우는 장면을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검찰이 벌인 전대미문의 법정 활극." 이렇게 공공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마치 무슨 짠 것처럼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를 안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최근에 어마이뉴스가 발굴을 했더라고요. 음. 어마이뉴스 참 잘해요 보면. 그 조국 장관 국면에서도요. 한경호 중에 어마이뉴스가 상당히 이 방향성이나 그런 걸 잘 잡아서 그 기레기 소리를 듣지 않았던 몇 개 안 되는 언론사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그때도 오마이뉴스가 발굴한 뉴스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성해 총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최성해의 최측근인 사람과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이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애초부터 주장해 왔던 우리 장경욱 교수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녹취가 있어요. 그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야 알고 보면. 우리가 근데 다 아는 사실을 확인한 거지.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 딱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최성해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지만 정경심 교수를 만나서 그 동양대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을 청탁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경심 교수가 단호하게 자르는 장면도 그러니까 잘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최성해가 그걸 앙심을 품고 결국엔 뭐 보복한 거죠, 보복. 보복을 최교일 등과 합작을 하고 검찰과 합작을 하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키워버린 거지. 사실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가장 검찰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바로 표창장을 위조해서 대학을 보냈다라고 하는 요게 프레임이 먹히면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번져버린 커진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의 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최성해인데 최성해가 청탁한 건 사실이고 그 이야기는 그때 초반에도 나왔었어요. 안 먹혔지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실하잖아. 만약에 최성해가 피고인이라고 하면 범행 동기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의 육하 원칙이 다 형성이 되는 음. 거죠. 범행 동기까지 확인이 된 게 최성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벌써 저는 8월 26일부터 이 범행이 모의가 됐다. 그러니까 8월 26일 최성희가 급작스럽게 서울에 올라와서 조선일보 기자 1, 그다음에 한국당 국회의원 1 만나서 사전 모의하고 오후에는 늦게 최성해가 한국당 국회의원 2인과 다시 또 재회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모략을 했는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9월 6일 날 바로 청문회 10시에 백지장 기소를 하는 과정이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권 PD가 얘기했던 대로 최성해의 청탁이 먹혀지지 않자 보복으로 이거를 음모를 해서 검찰을 속였거나 또는 검찰이 여기에 합류해서 같이 조국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완전 백지로 기각을 하고요. 이 사건은 최성해 게이트, 맞아요. 최성해 검찰 한국당 게이트로 재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지금 정말 욕도 못하고 이 방송 날라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 정말 의하면은 미쳐버리겠는 거지. 이 장경욱 교수와 동양대 A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음. 말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를 만나 가지고 이 청탁을 조국 민정수석한테 해달라 요런 청탁을 그렇지.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단호하게 잘라요.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작이 뭐냐면은 최성해 총장이 조국한테 청탁했다는 건 허위라잖아 하면서 이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 교수가 확 불어버릴까? 라는 이야기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런 사안이에요. 범죄 구성 요소는 다 갖춘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영어 사관학교 원장, 영재센터장 뭐 등 3개의 보직을 동시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가장 믿을 만한 외국어 분야, 특히 영어 분야에 대한 책임자였다. 그 책임자 이렇게 3개 모자를 씌워줄 정도면
상당한 정결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총장의 직인을 가지고서 표창장 정도는 만들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하지만 나중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자기 직인이 안 찍혔다고 태클 건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는데 거절당한 데 대한 개인적인 그 섭섭함을 대한 안갚음. 그렇지. 두 번째는 최교일과 그 친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확실히 정치적 스탠스를 자유한국당에 편들어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야심. 그 두 개가 결합돼서 이 사건이 지금 이 지경까지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도 그런 흐름을 봤지만 그 부산대 의전원을 압색해서 얻어진 것 중에 이제 동양대 표창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거를 공작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최성해라고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언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 증거를 디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데 있어서 최성해는 휘발유 역할을 딱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최성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도덕한, 사실 가짜 학위를 갖고 사실 대학교 장사를 해먹고 있는 사실 그렇지. 사기꾼에 가까운 자인데 이 자의 말만 믿고 모든 국민이 사실 놀아난 사건인데 지금도 답답한 게요. 이런 게 나와도 또는 뭐 대구 MBC나 그 안동 MBC 등이 조민 씨는 동양대에서 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게 나와도 다른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으면서 PD수첩의 보도까지 나와도 요거는 마치 확고부동한 동양대 표창장, 그러니까 그 저기 인턴 활동했던 표창장을 위조했다가 지금도 써먹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사실 이 자체, 그러니까 무슨 기소장을 하나를 더하고 추가 기소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건 이걸로 다시 보면 원점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방법도 틀리고 조국 장관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용도로 기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법정 내에서 뭐 기소를 뭐 2개를 하고 추가 기소를 하고 병합이 되고 안 되고 이 논란보다 이게 더 먼저야 된다. 근데 핵심은 조국 죽이기에 시발이 이제 최성해였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청자분들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 기획을 누가 했냐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획을 해서 최성해를 끌어들였느냐, 아니면 최성해가 보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검찰을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또는 자한당이 이걸 기획했느냐. 왜 그러냐면 저는 검찰이 헛소문을 듣고, 예를 들면 가 XX 같은 유튜버 얘기를 듣고 가상의 범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검찰이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쳤다라고는 이렇게 볼 확률도 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헛다리 짚었다 검찰이, 전 이렇게 보는데, 어찌 또 한편으로 보면 검찰이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 기획을 무차별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기획을 누가 했느냐, 우리는 거기에 메신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획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검찰이 기획을 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스모킹건으로 최성해를 활용하려 했는데 최성해 자체가 문제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저는 스모킹건이 스모그건이 됐다. 좀 오히려 웃겼어. 네. 그 사건을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그 저는 경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성해 저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성해도 아마 제가 보기엔 고발 당했는데 당했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이 되는 게 있냐고. 2012년, 2013년에 그 이야기 핵심의 요지는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서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러니까 당시 민정수석의 성향을 사실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요. 대학이 갖고 있는 그 공공한 처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성해식 스타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존의 사고방식, 이렇게 청탁 넣으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안면행정.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그런 안면행정, 학연 지연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죠. 그런 시대는 이제 갔죠. 그러니까 2012년, 13년 그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 그 시점 자체에 정경심 교수는 사실 동양대에서는 상당히 실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표창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1등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표창한 뭐 학생들한테, 노력한 학생들한테 뭔가 어떤 돈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면을 세우는
그래서 막 표창장을 남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발했다는 건데 굳이 막 그 갖다 어려워 붙이고 막 에이치드 볼리 파일에 막 스캔하고 요런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명징하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적 시각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이 도장을 불명자한테 부탁을 해서 찍었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가 잘못된 것 같죠. 근데 공무원적 시각에서 보면 최성희가 잘못했습니다. 직인을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예,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도장을 관리해야 될 주체는 최성희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국당의 김무성이 도장 갖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지. 자기가 도장이 정말 이게 중요한 도장이었으면 자기가 관리 지침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이걸 관리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범인의 잘못된 사람 직무유기는 최성희가 한 거란 말이야. 도장 관리 잘못했잖아. 공무원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 사람이 총장으로 그 시골에 있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얼마나 총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정결 주고 하루에 한 번쯤 뭐 출근해서 뭐 한두 시간 업무 봤을 정도일 텐데 마침 문제가 되니 정경심 교수를 그 공격하기 위해서 표창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내세웠는데 그거 자체가 코미디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성희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교수의 말로 이야기는 끝낼게요. 표창장 위조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최성희 측근 이야기예요. 그 시절에 2012년에 전권을 위임받은 연봉도 자기가 정하는 원어민 교수 연봉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면접 보러 서울 가고 학교에서 면접도 안 봤어. 그런 사람이 무슨 표창장 위조를 해. 전권을 위임받았는데 말이 좀 정황상 말이 좀 안 된다 이거야. 그 이야기를 최성희 측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보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 안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봉사활동도 있었다고 하고, 봉사활동이 있었다고 하면 표창장을 안 줄 이유가 없고, 그거, 쉽게 표현하면 조민 씨 데려다가 용돈도 줬다는, 며느리 삼고 싶다는 그 자체에게 그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걔 모른다고 할 때부터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 사태에 있어서 최성해는 지금 다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될 차다라고 보는데 검찰이 저러고 있으니 지금 저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황 작가 말에 반론을 제기 안 한 게 이 기획자가 검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면요. 당시만 25명이 동원됐거든요. 특수부 예. 검사들만 25명이 동원됐는데 25명의 검사가 이게 최성해가 거짓말 친지 정경심 교수가 거짓말 친지 모르겠습니까? 한마디 보면 압니다. 이거 사항 한 번만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라고 판단한 거. 그래서 저는 기획자가 오히려 검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론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있잖아요. 검찰들 이 재판 공판에서도 공판기일 잡는 재판에서도 지금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 검찰이 저는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그 최성희가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속에 최근에 나온 이 가짜아기 3개. 그 가짜아기 3개를 갖고 지금까지 장사해 먹은 거거든. 그렇지. 사기치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산 학생과 가족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사기꾼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사기꾼 말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말고도요. 실정법 위반한 거 있어요. 학교 법인과 이해관계에 상반하는 경우 그 의결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가지고 본인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총장 선임까지도 관여하는 이런 자가 지금 동양대 총장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아직도 조국 장관의 가족이 표창장을 위조하고 뭐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모펀드에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했다고 믿으신 분들 지금도 계십니까? 왜 우리가 검찰을 이만큼 비판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검찰이 지금 사건을 조작한 일종의 게이트 수준까지 간 가장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검찰이 만약에 최성희를 수사하면 최성희가 가만히 있겠어요? 불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빙거! 네, 맞다고 보고 못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욕을 많이 드신 분이 바로 우리 진중권 교수인데 드디어 동양대를 떠나네요. 근데 이 사직서를 써놓은 게 날짜가 9월 달이었어요. 9월 10일 날 썼다가 지금 마지막 강의는 마치고 올 말까지 해서 동양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를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경 교수는 사실상 이 사건을 이유로 진보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되는 상태까지 전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진영에 복무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최성해가 교육적 양심이 없다면 진중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지금까지 조국 장관 내 가족을 비난하면서 했던 그 논리는 검찰의 수사가 100% 맞다는 가정하에는 맞아요. 근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던 자가 뭐 마치 대단히 순결한 진보라도 되는 양 조국 장관 내 가족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자는 절대 진보라는 인두급을 쓰면 안 된다. 나 이 여기에는 일단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사회 메신저로서 거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더 이상 진중권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어느 순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상반되게 선택하고 그것이 악의 무리들을 대변하는 방식의 잔머리를 쓰다가 이제 돼 있는 건데 저는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 진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 진보주의라 함은 몸에 진보적 어젠더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을 진보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나는 뭐 생태주의자야 하면서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사람은 체화되어 있지 않죠. 머리로만 생태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쓰면서 나는 녹색 당원이야 라고 하면 녹색 당원의 어젠더로 체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잔머리나 쓰고 잔머리 쓰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마치 뭐가 새로운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벗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의 진중권에 대한 평은 그 진중권이 그 단독으로 어디 나와서 말할 때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중권의 진가가 노유진 카페 하면서 유시민의 그 논리와 노회찬 의원의 그 구수한 입담 여기에 가려져서 그냥 사회 보는 수준에서 끝나서 그 둘에 견주면 너무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었다.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뭐 이랬는데 가오라는 게 일본어로 얼굴입니다. 저는 진중권 얼굴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세울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이런 의미겠지만 진중권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어떤 말의 현란함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논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사실은 나는 개념이 기반되지 않으면 어떤 논리도 콘텐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개념의 어떤 본인이 뜨기 위한 일종의 황교안과도 같은 관종 개념이라고 봐요. 그 관종 개념이 사실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픔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회주의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진짜 권력으로 보이는 무서운 대상한테는 대들지 못해요. 대표적인 게 검찰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짧게 하나 검찰 이야기가 나와서 짧게 하나 짚고만 넘어갈게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정현 당시 우리 방송에도 지금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박건식 님이라고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왜 장 지진다 뭐 요 이야기했다가 장을 안 지지니까 대학생들이 기자회견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무죄 판결이 나도 검찰이 계속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서 3년 동안 괴롭혔다는 거야. 그래서 검찰 이야기 하려고 전 이야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현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거 승복 못해 하고 2심 가고 3심 가고 이 방식으로 3년 동안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정현이 장지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적폐성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무죄가 나간 말하건 간에 끊임없이 이 2심 3심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무원력 낭비하고 세금 낭비하고 저러고 앉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소주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 성숙했잖아요. 검찰이 실수하면 제발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솔직하게 반성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요 용서가 빠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빠릅니다. 용서가. 어느 나라의 국민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용서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 기소 잘못했습니다. 헛소리 듣고 제가 잘못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검찰의 지위가 올라간다고. 그게 자기들의 가오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소가 불필요했다는 거? 사회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은 미덕이었다고. 우리 한국사 조선시대 절대 왕권 사회에서도 왕을 조롱했다니까.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권력에다는 사인에 대해서 조롱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기소를 계속해서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는 검찰의 저는 독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가족의 지금 수사에서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요.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재판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